내일 써먹는 에듀테크라는 강의명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소개부터 숫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4개를 준비했는데 거를 상징하는 숫자들인데 혹시 감이 오시나요? 어떤 숫자일지? 10, 1600? 17, 2022. 뭐 17살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눈치채셨는데 2022년 올해입니다. 이제 올해 제가 차량에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되었는데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창의력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드릴 파트는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왜 제 수업에 에듀테크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사례 나눔과 세 번째로는 질문과 실습을 간단히 해보는, 그래서 오늘 배우셔서 내일 써먹으실 수 있는, 내일은 일요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어 수업, 영어 디자인, 수업 철학 이런 얘기를 이번에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으로 글자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대충은 선생님들도 수업을 설계하실 때 말로는, 그러니까 글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나름 다 본인의 생각을 가지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글자로 표현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제 생각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제 각각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좀 파악을 하고 향상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한 반에 어떤 애는 하나도 모르는 애도 있고 정말 잘하는 애도 있고 뭐 글은 좀 쓰는데 문법이 다 틀리고 뭐 단어는 아는데 읽는 건 못하고 정말 그 다양한 아이들이 한 반에 모여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수업을 해서 그 아이들을 다 도움을 준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수행평가에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중학교는 절대평가니까 심하진 않지만 그 고등학교에 가면 거의 뭐 집필평가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거의 싸움과 같은, 우리가 애들을 가르쳐서 잘 되게 돼야 되는데 이제 킬러 문제를 만드는, 애들을 죽이는 문제를 만들어서 지필로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수행은 사실 저희가 큰 변별을 하지 않잖아요. 어떤 기준에 달성을 하면 아이들에게 좀 그래도 점수를 어느 정도를 주고자 하는 약간 절대평가의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아이들이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수행평가를 통해서 좀 애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향상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 레슨 원 아웃컴인데, 제가 고등학교에 와서는 조금 이게 어려운데 중학교에서는 항상 레슨 하나가 끝날 때마다 항상 하나의 결과물을 애들이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뭔가 그 한 과를 정리하면서 아이들이 결과물을 만드는 수업을 항상 하고자 했고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담임은 상담을 하지만 교과는 피드백을 하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담임을 맡는 애들하고만 계속 학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담임 외에 다른 교과 애들하고 만나는데 우리 반 애들하고는 상담을 하고 뭐 일과 시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친해지지만 교과서 학생들하고는 좀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어 교과라는 게 아이들하고 래퍼 형성이 잘 돼서 애들이 영어 수업이 좀 편안하고 즐거워야지 얘네가 참여를 하지, 안 그러면 잘 참여하기가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교과로 들어가는 애들하고도 좀 잘 지내고 싶다. 근데 저는 그게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1대1로 주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도움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좀 호의적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구나 좀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저의 생각하는 영어 수업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수업 디자인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에듀테크냐? 이제 에듀테크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딱딱한 표현인데 이제 교육 에듀케이션이랑 기술, 테크놀로지를 조합해서 만든 용어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이다. 말이 어렵잖아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하면 막 엄청 비싼 기기를 사서 뭐 VR, 뭐 가상현실 수업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에듀테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뭐 이알림이, 학교 종이, 이것도 에듀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홈페이지 기반의 어떤 기가 가능하냐, 이런 단원이었는데 애들한테 자기소개하는 글쓰기를 할 때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뭐가 궁금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보고 자기의 자기소개글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줬는데 커지는 걸 보면서 이걸 제일 많이 궁금해
궁금해하는구나. 그리고 똑같은 응답을 안 해도 이렇게 어쨌든 한 명이라도 응답을 하면 여기 이렇게 막 생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급 전원의 의견을 보고 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수업을 이메일 용량이 꽉 차서 답장에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걔한테 가서 너의 이메일 용량이 꽉 찼다, 저장 정리해라 막 이래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구글 문서는 온라인 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애들한테 주소를 공유해주면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잔인했던 것 같은데 중2 애들하고 한 수익평가인데 똑같은 그림을 그린 다른 화가의 그림 2장을 본인이 찾아서 그거를 이렇게 위에 삽입하고 이거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영작해라 했어요. 근데 애들이 했어요. 남자애가 한 겁니다, 심지어. 근데 이제 들어와서 하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저기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제가 수정해 준 겁니다, 제가. 근데 너무 편하고 저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읽는 거. 그리고 단어 카운트 세는 것도 종이로 받았을 때 그 종이에 단어 하나, 둘, 셋, 넷 이랬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받으니까 그냥 드래그해서 단어 수 세워주는 사이트에 해왔습니다. 쳐넣기만 하면 바로. 두 번째는 그 결과물은 아니고 저희가 중학교도 타이포셔널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타이포셔널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만들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애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단어를 주고 원하는 거 하나를 골라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웬만하면 다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얘는 되게 퀄리티 있겠지만 뭐 이미지로라도 찾아서 해봐 이러니까 하나 그냥 본인이 골라서 그러면 보시면 천차만별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못해요. 그러면 찍어서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난 찍어서 올린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막 그림도 그리고 얘는 되게 좀 특출나죠.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쓰고 딱 아이만 삽입 본인이 사진 삽입해서 넣고 되게 다양하게 여기 남자애들 여기 지금 제가 보여도 남자애들이거든요. 남자애들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네, 홀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반에 홀을 빼버렸거든요. 너무 홀만 해서 너무 편한 날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나도 잘했네 하다가 얘들아 홀만 하지 말래?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모션 이것도 변명이 너무 웃겨. 이거를 사진으로 삽입한 게 자기가 디자인한 거라고. 또 그 얘기 또 해야 돼, 남자애가 또. 그래가지고 그래 너가 했구나 이러면서 또 엄청 칭찬해주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해서 그리는 것도 잘하는 상관없는데 그리는 게 어렵고 또 인터넷 기기로 편한 애들이 있고 하니까 다양한 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니까 애들도 포기 안 하고 여기에 막 수업 시간에 참여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발표제 자료 제작으로도 쓰고 방금 이렇게 타이포셔널이도 하고 또 이제 슬라이드 한 장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금도 세계학교 급식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발표도 시킨 반도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냥 띄워주면 되니까 얘가 나와서 발표도 하고 나올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했고요. 똑같이 발표 준비하시는 캔바로 PPT 만드셨거든요. 네, 근데 얘도 이제 자동 저장이 되고 댓글도 다 달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정 로그인 실패로 그 캡처만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걸 언제 썼었냐면 그 원격과 등교 수업 주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등교 때 일단 모든 별로 교과서에 절약 포스터 문구를 써라 해서 완성을 했고 이제 젠보드는 온라인 칠판 같은 건데요. 거기에 그냥 제가 완성 문구를 딱 정리를 해놓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다시 등교를 하면 모든 포스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모든 포스터 만들면 하는 애들은 그림 실력 좋은 애들, 특히 여자애들. 걔네만 하고 있고 이제 못하는 애들이 살짝 빠져서 가만히 서 있는 그 장면이 그려지고 종이로 하면 그 공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대여섯 명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분명 남는 애들이 있을 거다. 캔바를 쓰자. 캔바는 선생님 저가 이제 모든 포스터로 이렇게 포스터 양식을 공유를 해서 모든 별로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만들라 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애들이 그리는 게 아니고 뭐 글씨체나 뭐 이런 요소나 이런 거를 다 검색해서 본인들께 그냥 넣을 수가 있어서 그림 실력이 진짜 추가된 방법입니다. 인터넷 창에 menti.com 접속하셔서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그냥 QR코드를 접속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토크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사용해보고 싶으신 게 있나요? 아니면 사실 나도 이런 걸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에듀테크였네요? 라던가 아니면 혹시 지우지를 가르치시나요? 그러시면 근데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강의까지 할 정도로 타교고등학교 교사 정유진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어떻게 하는지 사례도 들어보시고 또 팁도 얻어가지고 그리고 잠깐 실습도 해볼 건데요. 실습을 통해서 이제 월요일날 학교 가셨을 때 나도 이거 해볼 수 있겠다, 좀 만만하게 해보실 수 있겠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도 에듀테크 중에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제 소개를 좀 재미있게 해보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게 무엇일까요? 문제가 너무 어렵죠? 이과 출신. 당연히 미인대에 참가를 고르셨네요.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유튜버는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구독자가 640명이나 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자료는 지문 독해 자료를 올려요. 올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했는데 근데 좀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보충학습 자료 개념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좀 느린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자기 속도대로 천천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과 출신 맞습니다. 전 사실 약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대를 준비하면서 수투, 화투, 생투 다 들었거든요. 그러나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할 때가 왔죠. 이때 전향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약사를 안 하면 교사가 하고 싶었는데 어디를 많이 뽑나 들어봤더니 영어과, 국어과, 수학과 이런 거 많이 뽑는다길래 그래도 제가 그나마 영어에 조금 성적이 잘 나와서 영어 교육과를 감히 또 지원을 했다가 흘러 영어 교사가 되었어요. 선생님들도 아마 다 영어 교사가 다들 되신 계기나 스토리가 있으실 텐데 저는 사실 좀 허무하죠. 그래서 시작이 좀 미약했는데 그래도 끝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의미 있었던 그런 교사로 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마운 학생들이 저를 간혹 20대로 보거든요. 근데 역시 선생님들 안 속으시네요. 제가 거쳐온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2017년쯤부터 제가 창인형에 들어와서 여러 유능하신 선생님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게 메타버스고 그게 또 에듀테크 일종이다 보니까 제가 에듀테크랑 어떤 인연을 가져왔는지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처음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원격 수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안 해본 거잖아요. 근데 일단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전 또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될 때에는 굉장히 체제 수능적이라서 그럼 해야지. 하려면 또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유튜브 같은 거 자료 올라온 거 막 보면서 배워서 그래도 조금 더 아이들한테 재밌고 또 도움될 만한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눈에 띄어가지고 사례 나눔을 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장학사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원격 수업 지원단 하면서 에듀테크 수업 팀이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때만 해도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주로 그런 거 강의하러 몇 번 다녀봤습니다. 지금은 에듀테크 소프트랜 마중물 지원단에서 이제 에듀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하는 어떤 에듀테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미리 교실 현장에서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줘서 이제 좀 개선해 나가는 에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여기서 현재 웹툰 저작 도구 그 팀에 들어가서 이거 활동해봤고요. 또 경기도 가정주심 피드백 정책연구회에서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에듀테크를 제가 물론 메타버스 얘기를 하러 왔지만 일단 큰 개념은 에듀테크니까 이거를 수업에 활용했을 때 저도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재밌어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만족감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게 가장 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거에는 조금 더 효과가 있는데 어떤 효과냐면 우리가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하는데 에듀테크가 우리 교사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개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길러주는, 그리고 교사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을 해서 개별 맞춤형 피드백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도 사실 아이들 하나하나를 조금, 물론 이름 당연히 전교생님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 하나하나 관심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낸 과제물을 가지고 과정 중심 피드백을 주고 그 과정을 통하여 최종 결과, 그러니까 평가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게 기본 원칙인데, 제 수업에 제가 뭐 나름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보편적 학습 설계 수업 원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에듀테크랑 굉장히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편적 학습 설계 수업 원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학습자는 다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이 개인차가 다양한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다양하게 교수학습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혹시 아이들의 개인차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학력, 수준. 그쵸?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 뭐뭐 있냐면요. 아이들마다 지식이나 정보를 잘 습득하는 데도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과서나 프린트만으로만 학습 내용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표상 수단을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학습 내용을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표현의 원리는 뭐냐면 자기가 배운 거를 표현할 때도 다 개인차가 있어서 다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의 길도 좀 다양하게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다중지능 이론 이런 거 떠오르시죠? 네. 그리고 참여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준차인데요. 이건 뭐냐면은요. 아이들마다 공부하는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아이들을 살펴서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그 동기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게 이제 참여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사실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교사가 그걸 어떻게 다 커버를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수준차는 우리가 조금 수준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노하우도 나름 있고요. 그런 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업 설계 원리에 에듀테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보시면 에듀테크 되게 다양하죠. 유효민 선생님께서 아까 강의하는 걸 또 보셨기 때문에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만 해도 그냥 교과서 안에 별의별 것들이 다 심어져 있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학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 있죠. 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저작 도구들이 있습니다. 아까 효민 쌤이 말씀하신 캔바도 저작 도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책을 만드는 저작 도구도 있고요. 작곡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영상을 찍는 건 또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쓰거나 말하거나 그리거나 뭐 종이에 그런 걸로만 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 교실에서 이제는 교실 현장에서도 이제 인터넷도 다 깔리고 1인 1기기도 보급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디지털 도구를 유능하게 활용하는 그런 연습, 그런 게 이제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또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는데 이번 개정된 2022년 교육 과정에서도 이 디지털 소양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교실에서 더욱더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준차 극복하기에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면 이제 다양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보면서 개별 맞춤형 지도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열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효민쌤 소개하신 것처럼 공유 문서를 활용하면 과제를 주고받고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아이들에게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주기 굉장히 교사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런 이유들로 이제 에듀테크를 제가 수업에 자주 활용하는 바인데, 자, 그럼 메타버스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메타버스는요, 가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가상 공간을.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아까 효민쌤 강의에서 들었던 그 모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내용들은 우리가 링크로 접속을 하잖아요. 그 링크들을 가상 공간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바타를 입고 그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그 링크에 접속을 해서 선생님이 보라는 자료를 보는 거고, 그 링크에 접속을 해서 선생님이 써보라는 걸 써보는 거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설계해 놓을 수 있는 가상 공간, 그게 메타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생각하고 표현하는 수업을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도 물론 성취 기준이 그런 거니까 수능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지문을 읽고 뭐 빈칸 추론, 뭐 세분의 파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하기는 하는데 특히나 우리 영어과는요, 이런 지문을 읽고 나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놓치기 아까운. 그래서 저희 수업을 좀 따로 떼서 아이들에게 지문을 읽고 물론 빈칸 추론을 하는 것도 연습을 하지만, 그 지문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했을 때 뭐 필자의 생각이 동의하느냐부터, 아니면 이 지문을 읽고 너의 삶에서 어떤 변화와 실천이 있을 것 같냐든지, 아니면 이 중에서 네가 제일 공감 가는 부분은 무엇이냐라든지, 그게 굉장히 간단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한 질문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면은 대답 안 하죠. 한두 명 맨날 하는 애들만 하고. 근데 이건 사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선생님의 교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손들고 막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은요, 여기서는 새로운 자아를 입고 저희가 아바타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아이들이 그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멘티미터로 응답해봤잖아요. 그것도 질문 있으세요? 하면 아마 질문 몇 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은 강의에 대해서 생각을 적어보세요 했을 때 무슨 생각 하셨어요? 하면 얘기를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쓰니까 했죠. 그런 것처럼 저희 수업에서도 에듀테크든 메타버스든 뭔가 조금 개별적인 참여의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를 수업에 활용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수업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뭐 했는지 이제부터 사례 들려드릴게요. 잽을 활용해서요,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많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봤는데,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영어 지문을 읽고 세분의용파 문제를 읽을 때 좀 재밌게 해보려고 좀비 탈출 맵에서 재밌게 풀어봤어요. 이 좀비 탈출 맵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저는 거기서 링크만 바꾼 거예요. 애들이 내가 낸 문제를 풀 수 있게.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외우게 하는데 보물찾기로 한번 리스트를 구성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외우라고 해야 될 어휘 목록이 있는데,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물찾기로 찾아봐요. 그래서 그 목록을 만들고 그걸 이제 암기할 시간을 준 거죠. 그렇게 어휘 학습하면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픽처북을 읽고 나서 독후활동 작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갤러리 맵에서 메타버스 갤러리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서로 돌아다니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피드백도 주고, 좀 그런 실제감 있는 그런 전시회를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오늘 들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뭐뭐 있는지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얘는 제일 기초예요. 얘는 교육용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제페토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바타로 사람 사귀고 사진 찍고 춤추고 경험하고 이런 쪽이라서 우리가 수업에 활용할 때는 너무 방해 요소가 많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교육이나 마케팅 같은 것들이 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맵 어딘가에다가 링크를 심어놓고 거기에 접근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맵이고요. 게더타운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미국 기업 건데 제페토에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너무 쓰기 편하겠죠? 그리고 분위기를 보세요. 이건 밝고 예쁜데 이건 좀 칙칙하고 플랫하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K텔레콤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이프렌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활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상호작용이 좀 어렵습니다. 교사가 심어놓은 링크에 접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습자끼리 화상으로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다. 채팅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대신에 여기 커다란 화면에 강사가 강의하는 장면을 띄워놓고, 그러니까 줌처럼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에는 좀 그런 방해 요소 없이 강의를 듣는 건 좀 유리한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제 잽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omprehension questions를 풀 때 20분 동안 풀었는데요. 먼저 거기에 나오는 어휘를 배우고 그다음에 지문 독해, 지문이 좀 길어서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지문 독해를 20분간 하고 막판에 이제 그 읽은 내용을 확인해보는 걸 해봤습니다. 물론 제 의도는 세부 내용 파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좀비 탈출 맵을 탈출하는 게 모든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아이들끼리 서로 전략을 잘 짜서 어떻게 하면 같이 탈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게끔 의도를 해봤습니다. 이 맵은요, 좀비한테 점령된 학교 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탈출할 수 있게 스토리가 다 짜여 있고요. 여기를 탈출하면 성공인 그런 맵을 누군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탈출을 하려면 이 학교에 여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겨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실에서 푼 문제의 정답이 1이다. 2, 3, 4다. 그러면은 1, 2, 3, 4가 탈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번을 치고 들어가면 탈출자 임시보호소에 도착을 해서 아바타가 다 같이 사진을 찍어야 돼요. 모든 아이들이 다 탈출을 해서 우리 집 모여 해가지고 스샷 딱 찍어가지고 패들렛에 올려봐라 했습니다. 좀 과정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특히나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20분 안에 이거를 거의 해냈습니다. 못한 반도 있긴 한데 거의 해냈습니다. 한번 참여해볼까요? 들어와 보시겠어요, 선생님들? 죄송해요. 와 신기하다. 이동해서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좀비 탈출 맵이기 때문에 무서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걸 제가 넣은 거예요. 이것만. 생지가 어딨냐고요? 네. 이거 아이들이 하는 활동 장면인데요. 손가락 짚으면서 읽는 거 보이시죠? 이거 다 읽었는데 또 읽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면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읽고 나서 하는 활동이지만 그래도 상세히 읽으면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읽기 내용을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는 하나 뭐였냐면 같은 모든 미션이다 보니까 얘가 탈출을 해야 우리 모둠이 성공하는 거라서 비번을 그냥 알려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탈출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잘 못 풀어도 탈출할 수 있는 게 조금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도 수업 아이디어가 우선 맵에서 이 장도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제가 링크만 아이들이 그 아이템에 접근했을 때 보게 할 때 뭘 보게 할지 그것만 제가 넣어놓은 건데 돌아다니다가 쓰레기통을 만났더니 문제가 떴죠. 그 여기다 쓰잖아요. 하트를 보내요. 이건 찾은 겁니다. 이렇게 쓰레기통 아이템에다가 문제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맞추면 하트를 변하게 하는 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보물을 숨겨놓고 이제 찾아봐라 했던 거죠. 2-2호 인정서 소속 판교고등학교 12교사 성명 정효진 귀하는 본 연구에 의해서 주관한 이 강사의 상임이던 김호수 부장님 회장. 학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어 교사가 어떤 영향을 좀 주면 좋겠는지 항상 저희가 학생들이 해봤어요. 서면서도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좀 분류를 해봤어요. 이거 이외에도 아마 더 있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할 텐데
처음에는 제가 학생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가장 최근의 것이 지금 동아리 부스 운영, 저희 학교가 쌀스럽게 윗모습을 요즘 크기는 달라요. 중학교, 초등학교, 아직 유치원. 시작하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여기 자료를 내가 올렸을 때 내가 줄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더 퀄리티 좋은 자료들을 또 올린 것도 또 공으로서 서로 22학년도에 이렇게 도단위 연구회 창의인성 영어 수업 디자인 연구회 이렇게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소모임과 이제 그 지역 연구에서 이렇게 평가회를 이 평가 결과 보고서 이렇게 작성해 준 것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였던 소모임에 그런 간략한 또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선생님도 있으니까 소모임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강사 파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윤정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운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영어교사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 수업 사례를 이제 공유하고 보급하였습니다. 총 3명, 중학교 교사 3명, 고등학교 교사 4명, 총 7명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선생님들이 웹툰, 활용 수업,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다양한 주제 연수를 이제 제공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8개를 완료하였고 2학기 때도 이제 신청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진행하였던 강사 양성과 관련해서 평가 및 제언을 보시면 2학기 전학공을 통한 주제 연수로 1학기 수업에서 겪은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있었다. 근데 이제 취소한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하였다. 그리고 실습이 동반될 경우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제언으로는 특히나 이제 대면 연수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이제 학교가 있었는데 최소한 2시간 이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언이 있었고, 그리고 강사진들이 좀 이제 끝나고 나서 학기별 협의회를 가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분들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이 되면 그것들이 또 확산에 대해서 우리 영어 교육이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친필평가 문항 제작에 관해서 선생님들의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필평가를 연구하는 선생님들, 에크로님 하면 지평선 되겠습니다. 지평선. 선생님들 지평선 있으면 또 무슨 평선도 있어야 돼요? 수평선. 수평선입니다. 수행평가를 연구하는 선생님들에서 지평선과 수평선 소모임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마도 신규 선생님들한테 가장 아마 필요한 이런 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받았을 때 거의 한 150명 정도 회원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더 많이 회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과정들은 선생님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성장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후배 교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또 동반 성장을 갖다 일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혼자 이 세상에 내버려져 있지 않다, 함께 간다라는 의식이 있으면 이 의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더 좋은 교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았을 때 좀 많이 부담되긴 해요. 근데 뭔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는 좀 일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근데 부담은 있지만, 그래서 뭔가 이제 하다 보면은 배를 끌고 어느 방향으로 갈 때 그 배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풍향을 내는 사람도 있고, 조타수를 잡는 사람도 있고, 노를 젓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배에 앉아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창인형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그 표현 협동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면서 저희가 같은 배에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지능을 제가 연결해주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집단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아마도 대단한 리더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주고 선생님들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뭔가 다양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거. 그래서 좀 이런 말이죠. 그냥 평소에 이제 좀 불편하지만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게 막 엄청 불편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선생님 지금이요, 지금 나와서 하세요라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가진 재능을 여기서 발휘하세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